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죠. 김민석 의원. 오늘은 이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1996년에 보니까 32살, 그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했었죠. 맞아요. 근데 그 뒤로 18년이나 정치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은 김민석이라는 인물, 그 정치 여정부터 논란, 인간적인 면까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서울대 총학선 회장 출신이니까 소위 말하는 86세대 대표주자 중 한 명이고요.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람이었다가 또 긴 야인 생활을 하고 그러다 사선 중진으로 총리 후보까지 된 거니까요. 그 파란만장한 삶의 주요 장면들, 또 그가 가진 생각,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이냐, 이 배경까지 한번 짚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학생운동 시절부터 가볼까요? 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때 그 유명한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, 여기 연루돼서 옥고를 치렀다고요? 네, 그렇죠. 근데 DJ나 YS, 그러니까 김대중,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의외로 형님 장례식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랬군요. 그때만 해도 정치 생각은 별로 없었다면서요. 네, 특히 그 87년 대선 때 양김 단일화 실패하는 거 보고 약간 제도 정치에 좀 비판적이었다고 해요. 실망이 컸겠네요. 그렇죠. 원래는 노동운동하려 했는데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접고 주변 선배들 돕다가 어쩌다 보니 92년 총선에 나가게 된 거죠. 아, 그땐 아쉽게 떨어졌고. 네, 근소한 차이로요. 그러다 96년 15대 총선에서 영등포을에서 당선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32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워지잖아요. 정치적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였다는데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? 아까 87년에는 좀 비판적이었다면서요. 네, 인식이 확 바뀐 게 94년 1차 북핵 위기 때라고 합니다. 그때 다들 좀 우왕좌왕할 때 DJ가 딱 그 패키지 딜, 그러니까 일괄 타결하고 또 카터 전 대통령 특사로 보내자, 이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걸 보고 아, 이분이 진짜 리더구나, 이렇게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. 아, 위기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요. 그렇죠. 거기서 좀 마음을 확 열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 뒤로는 정말 신뢰가 깊어졌나 봐요. 92년 대선 때 TV 연설해줬다고 DJ가 직접 전화해서 격려해주고. 네, 맞아요. 그리고 97년 대선 때는 한 달 동안 유세차에서 DJ 바로 옆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와, 그 일화 유명하죠. DJ가 지갑에서 용돈도 주고 그랬다면서요. 네,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고 또 선거 막판에 중국집에서 DJ가 혼자 눈물 흘리는 모습도 봤다고 하니까 정말 가까웠던 거죠. 그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도 많이 했겠네요. 당연하죠. DJ 정부 때 그 새정치 국민회의, 새천년 민주당 대변인, 총재 비서실장 다 했고요. 특히 그 새천년 민주당 만들 때 기획부터 해서 86세대 젊은 사람들 영입하고 공천 실무까지 거의 다 주도했습니다. IMF 때 비대위에도 참여했고요. DJ도 마음이 각별했나 봐요. 나중에 2005년에 만났을 때 92년 낙선한 거 얘기하면서 아이고, 그때 내가 연설해 줬어야 했는데 이랬다고. 네, 그런 아쉬움을 표했다고 하죠. 그리고 그 긴 공백기 동안에는 퇴수하라고 조언도 해줬다고 하고요. 물러나서 자신을 좀 닦으라는 의미겠죠. 근데 늘 좋기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.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지고 나서 그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크게 터졌죠.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네, 그게 좀 뼈아픈 지점이죠. 당시에 SK에서 2억 받은 혐의로 결국 유죄 판결, 집행유예를 받았고요. 이게 정치적으로는 정말 큰 타격이었죠. 그렇죠. 다른 건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. 네, 별건으로 7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있었는데 이건 항소심에서 대가성이 인정 안 돼서 벌금형으로 좀 감형이 됐어요. 어쨌든 이런 논란들이 그 18년 공백기로 이어지는 좀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. 아, 2000년 광주 5.18 전야제 끝나고 유흥주점 간 것도 그때 논란이 꽤 컸었죠. 네, 그것도 당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이고요. 그렇게 해서 18년. 와, 정말 긴 시간인데 그동안은 뭘 하면서 보낸 건가요? DJ의 퇴수 조언을 따른 건가요? 네, 그런 셈이죠. 그냥 쉰 게 아니고 미국 하버드, 럿거스 로스쿨, 또 중국 칭화대 로스쿨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위 따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다고 해요. 와, 대단하네요. 공부를 계속한 거네요. 그렇죠. DJ가 늘 공부하는 지도자를 강조했는데 그걸 실천하면서 국제 감각이나 전문성을 키운 시간으로 보낸 것 같아요. 이때 퇴소일기 같은 걸 쓰면서 성찰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. 어떻게 보면 그 긴 좌절의 시간을 내공 쌓는 기회로 만든 거죠.
그리고 2020년 진짜 극적으로 영등포 을에서 당선돼서 18년 만에 국회 복귀. 이번 총선도 이기면서 4선 중진이 됐고요. 이 컴백 자체가 진짜 드라마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복귀하고 나서는 이재명 대표 쪽 핵심 인사, 이른바 신명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. 네, 22년 대선 때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했고 이번 6.3 대선에서도 상임선대위원장 맡고요. 그렇죠. 민주당 정책위회장 같은 당직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로 발탁하면서 국정 통찰력, 국제감각, 통합의 정치력 이런 걸 높이 샀다고 했잖아요. 위기 극복이랑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다 이렇게요. 네, 실용내각, 성과내는 내각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인사 같아요. 근데 최근에 그 윤석열 계엄 예측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죠. 네, 그 발언 때문에 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. 이렇게 보면 참 인생에 굴곡이 많아요.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선 어떤 서사,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보이는 인간적인 면들. 이런 게 김민석이란 정치인을 좀 다르게 보게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배우려는 자세, 이런 건 분명히 강점이죠. DJ 권유로 재경위, 정모위 같은 경제부처 상임위 경험도 쌓고 복귀에서는 복지위 활동하면서 정책 전문성 키우려는 노력도 계속했고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그리고 뭐랄까, DJ처럼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려는 면도 있다고들 하고요. DJ가 그를 시대 정신을 구현하려 노력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는 말도 있거든요. 학생운동가로 시작해서 최연소 국회의원, DJ의 복심이었다가 긴 야인 생활,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. 참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배우고 도전해온 시간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경험과 경륜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어떻게 쓰일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. 네,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에게 80세까지 정치하라 이런 덕담을 했다고 하죠. 과거에는 DJ라는 아주 큰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봤다면 이제는 총리 후보자로서 본인 스스로 어떤 리더십,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. 그 다음 행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